윤석열 대통령 처음 당선되고 인수위 구성하고 그랬을 때부터 줄기차게 통일을 추진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통일 추진에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민통합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의 그 마음을 서로 갈라선 마음을 통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한길 씨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측에 있는 주민들하고 우리 한국인들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들 사이를 통합하는 것이다. 또 최근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국민들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한다. 그게 국민통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통합위원회를 윤석열 당선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죽어도 소원은 통일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자유세계가 이제 김정은이의 북한은 자발적인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도 윤석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을 침공해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이곳을 점령할 것인가 하는 4단계 남한 정립 순서도, 남한 점령 순서도가 밝혀졌어도 여전히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미사일 그리고 각종 무기들 이런 것을 수십 회, 거의 100회를 바라보는 이런 시험 발사를 해도 계속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들어서 모의 핵탄두를 공중 폭발시키고 공중 폭파 시험을 하고 또 수중 폭파 시험까지 해도 그래도 통일 2023년에는 기필코 북한하고 만남을 성사시키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북측의 전방 군 단장들을 집합시켜 놓고 우리 자기들 입장에서는 남한 지도, 이 작전 지도를 붙여놓고 직접 김정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지시하는 사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 완비를 위한 중요 군사적 문제를 토의했다. 이런 북한발 보도가 나와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통일 전략 담대한 구상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땠습니까? 남북 연락선 이게 반응이 없다고 해도 권영세 장관은 바로 그 부분이 담대한 구상 추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명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것만 보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통일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그 자료들,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권영세 장관의 발언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안보에 관심이 있고 윤석열은 결국은 통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세계는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목걸이 꿰듯이 꿰서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외교, 안보, 통일, 보훈 이 네 가지는 측면이 다르지만 하나의 둥근 하나의 공이다. 하나의 공이면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외교 안보에 통일과 보훈이 끼어들어갔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보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통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기억해 보면 결국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할 그 무렵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담대한 구상이 아니고 담대한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담대한 계획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오히려 권영세 장관을 통해서였다. 그러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윤석열이 앞에서 끌고 있는가 아니면 권영세가 끌고 있는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때 처음으로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때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 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남북관계 정상화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핵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통일도 비핵화도 무엇도 아닌 그저 남북 간에 그렇게 협력을 해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좋은 일이다 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 담대한 계획을 지지했다. 지금까지 이걸 연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2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비로소 담대한 구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담대한 구상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바로 이때 담대한 계획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밖에 알려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이제 제대로 담대한 구상을 밝히는데
한 2단락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서 담대한 계획이라고 했을 때와 거의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폭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여기까지를 보면은 단계에 맞춰라고 했기 때문에 역대 우리나라 정부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이 내용이 그대로라고 봤을 때는 대북 제재를 형해화시키는 제안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이와 흡사한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권영세 장관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크다. 연구자들은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역대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고 진화 발전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어달리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를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은 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노력을 계승하고 이어달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한미동맹이라는 인맥을 이용해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지금까지 불확실하던 한미동맹을 윤석열 정부는 이걸 강화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북한 체제 보장을 하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성실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저 홀리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는 데까지 가는데 권영세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어떤 실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세계 평화의 발판이 된다. 아주 거창한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처럼 신냉전이 꿈틀거리는 서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 관계를 이루어내도록 그런 것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 징검다리가 된다. 그러면 이 한국이 담대한 구상을 실천함으로써 미국에게는 비핵화를 위한 소통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권영세가 담대한 구상을 대폭 확장을 했다. 세계 평화도 약속하고 북한의 체제 보장도 약속하고 미국의 미북 대화 그 기회도 약속하고 그래서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도 약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아주 큰 어쩌면 그 마음에 담고 있던 것들을 다 털어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사가 무엇이냐? 2022년에 그 이야기를 했으니 2021년에부터 계속해 오던 포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 포럼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2021년 개막연설을 정세현이 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개막연설을 했고 정세현과 같은 성격,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평화공공외교협력단에서 대거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평화공공외교협력단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가?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피스모모, 한신대, 성공회대, 서울대, 전북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런 데가 여기 포함이 돼서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2022년에도 평화공공외교협력단에서는 5월 20일에 신규 단원을 선발하면서 단원이 할 주요 활동의 첫째로 2022년 8월 바로 권영세 장관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2022년 9월 경기도에서 하는 DMZ 포럼에 참석하는 것. 이것을 주요 활동으로 잡았습니다. DMZ 포럼은 2023년 4월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DMZ 관광 루트 그것과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2022년 8월 바로 이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권영세 장관이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담대한 구상이 통일과 연결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다. 그의 발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궁극의 목표이며 지상의 과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런 것인가 하는 데서는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국내외의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영세가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은 통일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북한에게 체제 보장까지 해줘가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북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바로 이 대목에서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게 믿기지도 않고
뒤에 어떤 흑막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렇다면 저거는 흡수통일 정책의 일환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렇게 여러 그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흡수통일을 제안한 거다. 그 속임수를 쓴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저게 문재인 이어달리기이고 급진적인 연방제 통일 정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한 퍼주기,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라는 미끼를 미국에 보여주면서 결국은 북한의 퍼주기, 대북 제재 구멍 뚫기를 한다.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우려를 하고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대북 제재, 제재에 걸린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22년 12월 13일 인천 강화도 인근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23년에는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강화하겠다. 담대한 구상의 원칙은 정책 이어달리기다.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하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달리기 하겠다. 여러 가지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관광 코스 이것도 문재인 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북한 삼림 녹화 이런 것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때 이미 추진되고 있던 것들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포장지는 비핵화 로드맵이고 속의 알맹이는 고속 연방제 통일 추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각각 이런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2023년 1월 27일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을 보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비핵화 로드맵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 대북 통일 정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것은 비핵화 로드맵을 내세운 연방제 통일, 그것도 급속한 통일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을 준비하라 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겁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에 통일부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2023년 1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찾아오는 결국은 우리가 아닌 남에 의해서 통일이 그저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약속을 받기라도 했는가? 우리 국민은 그럴 것이라고 하는 무엇도 어떤 가능성도 못 보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통일이 쉽지 않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통일이 온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통일을 어째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야말로 김정은 참수설, 또 북진 통일 이런 식의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공개 발언을 하고 통일부에게 통일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바로 이런 식의 인식, 이런 식의 발언 때문에 김정은이가 남침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오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이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 자, 이것을 보고 당연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몇십 배 잘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중심으로 통일을 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은 북쪽에 대해서 호의적인 친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서는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간단히 볼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쪽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다. 돈이 많으냐 하는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권영세 장관이랑 세계 여러 나라의 뜻을 모아서 그래야만 통일을 할 수 있다. 우리 맘대로 못한다. 이걸 아예 고착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세계 각국이 돈 말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자.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군사적으로 더 강한, 아니 핵을 가지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야 전쟁이 안 나지 않겠느냐. 이러면 북한이 통일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더 잘 살면 공산주의 통일도 좋다고 했는데 이러한 윤석열의 사상, 이념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그리고 이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이 나라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던져줄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사고 상태는 매우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 인물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니 머릿속으로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줄줄 밖에다가 떠버리고 있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 통일은 북한이 여기다 적화 통일해도 되지만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신 상태라는 거,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향신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흡수통일론을 밝힌 것이어서 북한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은 그 주 사무소가 평양인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말은 흡수통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왜 북한이 우리와 통일을 하는가? 그 가능성이 왜 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셈인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버리고 우리 한국에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북한이 북위 38도선 이북,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바친다, 헌납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권영세 장관은 폼페이오의 회고록을 인용하면서, 폼페이오는 회고록에서 김정은이가 중국을 북한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이것은 보도가 됐습니다. 권영세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주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봤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그렇게 공고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묶여 있고 한국, 미국, 일본이 묶여서 과거의 냉전과 비슷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북한이 지금 중국에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보다 우리 한국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북중러에서 북한이 한국에 손을 내밀면 러시아와 그곳에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권영세 장관의 말은 러시아, 북한, 우리 한국이 한 팀이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가능은 하니까. 지금 권영세 장관의 말로는 결국은 미국, 일본과 한국이 떨어져서 북한과 손을 잡는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는다. 지금 선택지는 이거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이 더 권영세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일까? 어떻든 그래서 통일이 갑자기 올 거라고 윤석열, 권영세 둘이 머리를 모아서 이런 말을 했던 거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오판을 넘어서서 결국은 스파이나 프락치냐. 지금 이 신냉전의 구도에서 그 진영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뭐가 됐든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이 2023년 1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7일 그때 준비된 통일을 주문을 했다. 권영세 장관에게. 그래서 권영세 장관이 한 말이 2023년 상반기 내에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고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통일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겠다. 북한 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어느 정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장관이 말하는 북한 인권 개선 지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2022년 8월 29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8월 26일, 2022년 8월 26일 권영세 장관이 탈북민 단체의 대표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우선순위에 올려야 된다. 다른 담대한 구상에 나오는 이런저런 게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를 앞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권영세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는 담대한 구상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례 브리핑에서 왜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은 담대한 구상에 어디 북한 인권 문제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대변인의 답변이 이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식량, 농업, 먹는 물, 위생, 보건, 의료 이런 민생 개선 사업을 다 예정하고 있다. 이거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북한에 돈을 줘서 그게 북한에게 돈으로 표현하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줘서 북한 주민에게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돈 문제다. 사상적으로 그쪽이 공산주의가 문제도 아니고 주체사상이 문제도 아니고 다 좋은데 상관없는데 다만 돈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이의 3대 세습 김씨 정권도 돈만 많이 벌었더라면 거기서 이건 나만 다 점령해서 적화통일하는 거 괜찮다고 한 것인가. 억지로 이해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서를 정해가면서 북한이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 참가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 북한이 체제가 보장이 되면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다. 왜? 한국이 밥이며 약이며 돈이며 뭐든지 다 주고 앞에서 봤듯이 결국은 대북 제재가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북한 인권은 해결이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에게 우리 한국의 모든 부를 다 넘겨주면 북한 인권은 해결이 될 거다. 적화통일되면 북한 인권은 해결될 거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인가. 포장지는 비핵화 로드맵이고 남의 눈치가 보이니까 알맹이는 고속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이 담대한 구상.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총체적 구상이다. 이것은 미국 공화당 측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하고는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지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다. 뭐냐? 정치, 군사적인 안전보장 조치를 다 포함하는 그리고 거기에 돈도 주는 경제협력도 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북한을
총체적으로 밀어주겠다. 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을 김정은 집단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 현행 헌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윤석열과 권영세가 폐기한 바로 그런 것이 담대한 구상이다.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 선언한 거다. 윤석열, 권영세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포기 선언하는가? 우리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포기 선언한 거다. 담대한 구상의 뜻이 이렇다고 다들 알듯이 또 그게 맞다고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을 폐기해버리는, 국토를 잘라서 남에게 헌납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돈이 많고 적고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게 윤석열, 권영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이거는 3단계 통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단계까지 가지 않고 2단계에서 연방제 통일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2단계 후에 3단계 가겠다고 약속을 할 뿐이지 연방제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겠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먼 훗날 북한 비핵화를 소망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다. 오늘 우리 한국이 대북 제재를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제사회에 대해서 지는 그걸 하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지금까지 소위 좌파 정권에서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연구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과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통일 논의를 했던 그런 각 정부에서는 최초에 초기 조건으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겠다고만 제시를 했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더 큰 보상을 약속을 했었다.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권영세는 북한이 비핵화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 체제 보장, 정치 군사적 보상까지 일괄해서 몽땅 퍼부어 주겠다고 통 크게 약속을 했다. 그게 역대 정부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통일연구원의 연구 자료에도 있고 통일부 자료 자체에도 인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어쩌면은 윤석열보다 더 강력하게 이거를 추진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들은 담대한 구상의 초기에 대한민국 영토를 반토막을 내고 대북 제재를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소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이미 3단계 통일론의 2단계 끝부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의장, 지난번부터 국회의장은 이 북한하고 그 통일국회, 이거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그 앞부분에 5.18이라는 민족통일을 주장했던 그거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오히려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에 5.18을 넣는다는 것은 북한과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합의가 됐는지, 그래서 중요한 건지 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말해서 광주의 그 일부 그 관계된 사람들의 민주화 운동을 기린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일단 연방제 통일이 성사되고 만다. 연방제 통일이 된 다음에 우리는 3단계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북한 통일인지 대한민국 통일인지 따져봐야 할 정도로 불안하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통일에 목을 메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CVID, 그 북한 비핵화를 말만 꺼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만 돼도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겠다고 했는데, 북한 비핵화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까지 왔다고 한 게 김정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폐기하지 않을 것인가? 국민이 이러한 것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합니다. 답하라. 그리고 그들의 의중이 무엇이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대한민국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김정은 세력이 상황이 달라서 우리보다 잘 살더라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적화통일,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